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71쪽에 있는 수확량 조사입니다. 수확량 조사. 수확량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수확,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먹을, 사람이 먹을 거기 때문에 조사령 변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하는 이유는 수확이 줄어든 걸 알기 위해서. 수확량은 뭐냐? 평년 수확량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농지에는 모든 각각의 농지마다 이 농지의 평년에는 수확이 얼마나 된다는 평년 수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시험 문제에 나와요. 조건 줍니다. 근데 보험에 가입했고 사고가 발생해서 수확량이라는 것을 조사해 봤어요. 쉽게 말하면, 자, 이 집의 평년 수확량이 1000kg이 되는 농지예요. 근데 수확량 조사를 해보니까 600kg 밖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가, 즉, 감소는 얼마 됐어요? 그렇죠. 감소는 400kg가 감소된 거죠. 그럼 이 400kg에 해당되는 피해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 감소, 수확 감소 보장이라고 했잖아요. 수확 감소 보장. 그렇기 때문에 수확이 줄어든 것을 알려면 줄어든 걸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다른 조사를,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줄어든 양을 알아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확량 조사라는 것을 시행을 하는데, 수확량을 조사하는 방법이 크게 세 종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량 요소 조사. 수량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 벼 가서 뭐 수확해갖고 무게 측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양이기 때문에 얘는 다 킬로그램이잖아요. 수확 조사를 다 무게 측정합니다. 여러분들 자격증 따면 조그만 저울 갖고 다녀요. 2kg짜리. 그램까지 나오는 거, 153g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램까지 표시된 저울을 갖고 다니실 거예요. 근데 얘는 저울을 갖고 이제 무게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저울 필요 없습니다. 얘는 뭔가 수치를 조사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정해. 벼는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 포기에가 이삭이 몇 개 있는지, 이삭수하고, 수량요소는 이삭수하고, 그 다음에 그 한 이삭에 완전 나달수를 조사를 해요. 자, 이삭수는 포기당 이삭수고요. 완전 나달수는 한 이삭당 나달수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벼를 심었잖아요. 벼를 처음에 심으면 이렇게 돼 있죠. 이항을 하면. 그럼 얘가 시게 되면 이제 분할이 돼요. 분할이 되면서 크게 많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잎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가 뭐다? 이삭이 쓱 나옵니다. 그러니까 벼가 익으면 고개 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가 뭐가 있다? 알맹이들이 막 달린다고요. 이렇게. 그럼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포기라고 불러요. 얘를 포기. 그리고 이 포기에가 이삭이 몇 개 있냐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 한 포기당 이삭이 몇 개 달려있냐. 이삭 수를 조사해요. 대신 얘는 가해 면적 불문하고 무조건 4포기를 조사합니다. 자,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든 하나의 농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짜리든 무조건 4포기만 갖다가 정해. 내가 쓱 돌아다니면서 한 포기에서 한 포기를 잡고 여기에 이삭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12개 있네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쭉 많이 있으면. 또 17개 있네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4개를 조사할 거야. 자, 1번 이삭. 1번 포기에서, 자, 이삭이 1번 포기에서 이삭수가 얘가 12개, 2번 포기에서 이삭수가 17개, 3번 포기에서 15개, 4번 포기에서 뭐 18개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세고 적어갖고 온다고요. 적어갖고. 이걸 잘라고 수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직 수확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한 포기를 세면서 12 이삭을 셌잖아요. 여기 12개. 그래서 거기서 한 이삭만 쓱 뽑아갖고 와. 그 중에 평균적인 거 이삭 하나를 쓱 뽑아. 그럼 이삭을 뽑았어. 그 뽑아갖고 나와가지고, 얘나 이삭당 완전 나달수를 세요. 왜냐하면 이삭에는 이삭을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가 막 벼 알맹이가 달렸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거 하나 지금 확대한 거라고요.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쭉정이도 있을 것이고, 통통한 놈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뭐만 센다? 쭉정이는 안 세고,
완전 나다는 게 통통한 걸 쌀로 재현이 가능한 거. 그거만 세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 몇 개? 4개. 포기당 하나씩 빼앗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를 갖고 와줘야죠. 그럼 이 4개를 론밭으로 갖고 와서 차 본네트에 딱 나오고 사진 찍어. 그자 1번 이삭, 자, 완전 나달수 48개. 할 수 있겠죠? 1번 이삭은 48개. 자, 2번 이삭은 60개. 3번 이삭은 70개. 4번 이삭은 102개. 뭐 이렇게 조사할 수 있겠죠? 이거 세보면. 이게 세요. 그럼 이때 만져보면서 쭉정이는 빼버리고. 쭉정이라는 게 뭐예요? 아내가 알곡이 없는 거죠. 이게 왜 알곡이 없다고요? 그 바람 불어서 수정이 안 되고 딱 다쳐본 것짜리잖아요. 그럼 아내가 알곡이 안 들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다? 빼고 난 토실토실한 것만 센다고요. 그래서 포기당 이삭수를 조사하고 이삭당 1번 이삭, 2번 이삭, 3번 이삭, 4번 이삭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뭐다? 이 개수는 줘요. 그러면 이걸 뭘 점수라는 걸로 부여를 해요.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점수를. 그러면 이삭 점수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자, 이삭 점수는 자, 16 이삭 한 포기당 자, 미만 16 이상 16 이삭 이상 이고 얘는 1점, 2점 이렇게 점수 줍니다.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자, 얘는 몇 점이에요? 1번 보기에 이삭이 12개라면 1점 했죠? 이렇게. 그죠? 얘는 몇 점이에요? 2점입니다. 자, 얘 16으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15고 얘를 16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 15, 얘는 몇 점이에요? 1점. 자, 얘는요? 2점입니다. 2점 보세요. 16 이상이다. 이렇게. 그럼 얘 애워야 돼, 얘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 시험에서는 뭐만 준다고요? 12, 17, 15, 16점 준다고요. 그러면 내가, 16 이상이면 2점, 16 미만이면 1점이구나 해서 1, 2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몇 점 나왔어요? 점수 해보니까 2점, 2점, 1점, 6점이에요. 이삭점수 합계는 몇 점? 이삭점수 합계는 총 6점으로 조사됐어요. 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나달 점수. 완전 나달 점수입니다. 나달 점수는 5점까지 있어요. 5점. 1, 2, 3, 4, 5점인데 완전 나달수가 5점이기 때문에 51부터 출발해요. 5점이기 때문에 51부터 51개 미만이면 1점에 한 이상이 51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다? 61개 미만이면 2점, 71개 미만이면 3점, 81개 미만이면 4점, 81개 이상이면 5점. 되셨죠? 자, 이삭 점수는 몇 점부터? 1점, 2점 두 개만 있고, 나달 점수는 1점부터 5점까지 있고, 출발이 5점까지 부여하니까 5점 점수가 50을 10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몇 개예요? 51개부터 60개까지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이렇게. 그죠? 여기 51 미만이었으니까, 51부터 60개. 얘는 뭐예요? 60개까지 했으니까 61개부터 70개. 얘는 71개부터 80개. 얘는 81개 이상이에요. 이 점수. 자, 그럼 이거 했으니까. 자, 점수 한번 매겨봅니다. 자, 48개 몇 점입니까? 1점. 자, 61개 몇 점입니까? 61개. 그렇죠. 2점이죠. 자, 70개. 60개면 2점. 자, 70개면 3점. 자, 102개면 5점. 당연히 5점이겠죠. 이렇게. 그럼 몇 점입니까? 11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6점이고 얘는 11점이잖아요. 그래서 합계를 합산을 해보는 거예요. 점수 합계. 합계는 6점 플러스 11점에서 17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농지는 내가 조사해 보니까 수확을 몇 프로는 할 수 있겠다는 게 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교재 어디 보시냐면 잠깐 넘겨보시고 여 뒤에 거 있는데 174쪽 봐보세요. 자, 17점 나왔는데요. 수확 비율은 몇 프로 된가 한번 봐보시죠. 174쪽 상단에 조사 수확 비율 환산표라는 게 있어요. 자, 몇 프로 줄 수 있습니까? 61%부터 70%까지. 자, 표준 수확량입니다. 얘는.
표준 수확량의 61%부터 70%까지 줄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 출제자가 이렇게도 줘요. 자, 이렇게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조사를 했을 때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도 줍니다. 만약에 이 집에, 이 농지의 표준 수확량이, 얘는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평년 수확량으로 기준한 것은 직접 수확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표준 수확량이란 그 지역의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은 내 농지의 평년 수확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 수확량은 그 지역 상태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그거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 곱하기 조사 수확 비율이라고 해요. 곱하기 피해 면적 보전 개수. 그냥 얘는 적지 마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뭐만? 얘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표준 수확량이 만약에 이 집에 1000kg라는 거죠. 조사 수확 비율이 여러분 출제자가 그래요. 자, 조사 수확 비율은 해당 점수 합계 구간에 최대 비율을 적용하시오. 시험 문제 나왔어. 몇 프로 적용합니까? 자, 이제 10점쯤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 표 줬어. 몇 프로 적용합니까? 최대 비율 적용해요. 70% 적용합니다. 그럼 여기 이 자리에 뭐 든다고? 0.72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 출제가 조사 수확 비율은 해당 점수 합계 구간의 최소 비율을 적용하시오. 몇 프로 적용합니까? 61% 적용합니다. 되셨죠? 그거예요. 이 표는 줄 거예요. 시험에서. 이 표를. 그러면 이제 내중에 이제 한 내년 내면 이제 이것도 외우세요라고 하려는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뭘 찾아낸다. 조사 수확비인데 반드시 얘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수량요소사 그림 빼고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수량요소 조사는 다시 앞장으로 오시게 되면 171쪽 보십니다. 앞에 있는 내용 일단 본문 내용은 패스하고 밑에 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조사 방법이에요. 수확량 조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방법이란 무슨 조사 대상에 따른 조사 방법은 위에 가로 5 했으니까 수확량 조사이기 때문에 수확량 조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수량 요소 조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표본 조사. 세 번째는 전수 조사 있고요. 수량 요소 조사는 뭐다? 일부 아까처럼 포기당 이삭의 숫자. 한 이삭당 완전의 나달의 숫자를 갖고 뭘 알아낸다? 수확량을 알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벼가 덜 익어도 조사할 수 있어요. 덜 익어도. 알겠죠? 그래서 얘는 조사를 가능한 품목이 있는데 수량 요소 조사는 벼만 가능합니다. 밀, 보리, 길이는 안 돼요. 표본 조사하고 전수 조사는 벼, 밀, 보리, 귀리 다 가능합니다. 표본 조사하고 전수 조사. 자, 그럼 표본 조사가 뭐고 전수는 설명이 아직 안 드렸으니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조사 시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조사 시기는 수확 전 14일 전후에 실시합니다. 수확하기 전 14일 전후에 시작한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는 거잖아요. 자, 이 집에 벼가 수확 시기가 벼가 쭉 있으면 수확 시기가 10월 10일이라는 거예요. 수확 적기가. 그러면 수확을 이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확 전이죠.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11월 30일이야. 그럼 수확 전이기 되돌아가겠죠. 그랬으니까 얼마? 2주 정도 전이란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9월. 예, 그렇죠. 25일. 이때가 기다면 이 사이 때 뭘 조사한다? 수량 요소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아직 덜 익었지만 할 수 있다는 게 벼예요. 그래서 수확 전 14일 전후에 하고요. 표본 조사는 언제 하냐면 직접 이해는 표본 조사라는 것은 뭐냐면 벼 농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00제곱미터를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낫으로 수확해서 홀타가지고 무게 측정하려면 대한민국에 평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표본만을 갖고 수확을 해요. 표본만. 자, 이 집에 1000제곱미터고 평년 수확량이 1000kg라면 이 집에 1제곱미터 수확량 얼마나 돼요? 1제곱미터랑. 제곱미터 수확량은 1kg죠. 그죠? 그걸 뭐란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라고 불러요. 자, 볼게요. 자, 이 기호 잘 봐보세요. 단위 면적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위 면적에서 면적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를 때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모부터 불러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 그래서 이렇게도 부르죠. 킬로그램 per 미터 제곱. 그럼 이거보다 1제곱미터당 수확량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평년에는 1제곱미터 수확량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하니까 재미없잖아요. 자, 900 해봅니다. 800 해봅니다. 800. 자, 그럼 이제 뭐예요? 1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수확량, 평년 수확량, 평년에는 얼마 정도 수확된다는 얘기예요? 0.8kg. 1제곱미터에 800g 정도 수확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너희들, 보험회사 너희들 잘 들어라. 우리 농지는 농사를 평년에 지면은 1제곱미터에 800g 정도 나온다, 너희들이. 근데 그 밑으로 나오면 보험금 줘야 된다. 어떻게? 자연재해, 조세, 화재, 병충해로 수확량이 평년보다 낮아지면 너희들 보험금 주라. 이 뜻이잖아요. 그거 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때는 뭐다? 단위미터 평년 수확량 얼마나 한다고요? 자, 800kg. 나누기 1000. 뭐예요? 미터 퍼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퍼 미터죠. 그랬으니까 뭐다? 면적 분의 킬로그램. 킬로그램 나누기 면적.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얼마? 0.8kg per 미터 제곱. 1제곱미터에 0.8kg. 얘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미터 됐죠? 네. 미터 킬로그램 됐잖아요. 이게 1제곱미터. 얘를 뭐라 한다? 얘를 단위 면적이라고. 1제곱미터. 기준 단위 면적에 수확량이 얼마나 되느냐. 얘 이름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가 이 집은 뭐다? 1000제곱미터에 800kg가 평년에 나오는데 이 농지인데 재해가 발생했어요. 자연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요. 또는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하러 갔어요. 그럼 이때 표본관을 정할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수확 못하니까 표본 조사니까 일부 표본만을 조사해요. 표본만을. 그때 벼들이 쫙 폭이 쭉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쭉 심어져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벽이 하나가 아까 얘 이름이 폭이에요. 폭이. 그럼 표본관을 정할 때게 보통 세 구간이다. 그럼 세 개 구간을 정해요. 면적별로 정하는 게 달라요. 자, 2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세 개입니다. 그럼 1000이니까 세 구간이면 어떻게 정하냐면, 자, 이 면적을 알아야 돼요. 얘도 수확량 할 때도 여기가 면적을 알아야 되고 여기에 킬로그램 얼마인지 알아야만이 실제로 평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수확해 보니까 이만큼이었구나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는 면적을 할 때게 여기를 표본을 정한다면 하나, 둘, 셋, 네 포기를 정해요. 네 포기. 그러면 얘를 쓱 수확합니다. 자, 얘를 수확을 하고 네 개를 수확하겠죠. 그럼 수확했으니까 이 수확물은 여기에다가 여기 수확해서 무게를 측정해 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겠죠, 무게가. 그러면 이 면적은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면적은 그때는 뭐다?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죠. 면적이 미터 제곱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미터 곱하기 미터는 미터 제곱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랬으니까 가로는 네 포기의 길이. 얘를 뭐라 그러냐? 네 포기의 길이라고 불러요. 자, 네 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포기 길이.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포기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포기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포기 길이에요. 얘는 안 배웠지만 길이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네 포기의 길이는 80cm다 라고 보통 나와요. 이렇게. 저희들이 현장에 보면 70cm, 68cm, 85cm 다 달라요. 엄마다. 그럼 이제 가로는 나왔어. 가로를 얼마로 할까요? 가로를 80cm라면 0.8m가 되겠죠. 그죠? 세로는 이제 줄간격이라고 불러요. 얘가 한 줄, 두 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얘가 보통은 30cm입니다. 줄자로 재고 사진 찍거든요. 30cm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0.3m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된 게 하나의 얘가 차지하고 있는 이 벼의 재배 면적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여기도 정해지겠죠. 자, 여기도 표본관 하나, 둘, 셋, 네 개. 또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정해지겠죠. 이렇게. 그럼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게 몇 개지?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 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0.8 곱하기 0.3에 해당되는 하나의 표본관 면적이 몇 개 있다? 세 개 있다.
그럼 표본관의 면적이 이 자리에 쓱 온다는, 결국은 뭐다? 표본관 면적은 0.8 곱하기 0.3, 이게 하나잖아요. 하나. 그럼 38, 24. 0.24 제곱미터짜리 면적이 몇 개 있다? 얘가 0.24잖아요. 얘도 0.24. 얘도 0.24. 총 곱해보면 되겠죠. 그럼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곱하기 3. 끝. 되는 거잖아요. 요게, 이만한 면적에서 벼가 쓱 난 무게를 측정해 봤다는 거죠. 무게를. 자, 볼게요. 자, 0.3, 0.8 곱하기 0.3. 요런 놈이 하나의 표본관의 면적인데 요게 몇 개 있다고요? 구간수. 세 구간이라면 3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다? 여기가 면적이 된다고요. 얘가 미터고 얘는 단위가 없는 숫자잖아요. 개수니까 그냥. 그러니까 38, 24, 0.24 곱하기 3 하게 되면 면적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중량이 나오겠죠. 중량이. 그러면 여기 세 군데를 딱 털어서 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1번에는 자, 여기 볼게요. 1번에 100g 나왔다는 거예요. 2번에는 120g 나왔다는 거예요. 3번에는 140g 나왔다는 거예요.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옳다 보면. 그럼 이게 전부 다 합쳐보니까 얼마 나와요? 100, 200, 360 나오네. 그렇죠? 360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 140 하면 해보겠습니다. 맞춰버리게. 그러니까 뭐예요? 100, 200, 300에 400g. 쉽게 말하면. 그럼 이 원리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400g이니까 키로는 얼마예요? 그렇죠. 0.kg니까. 그램을 키로로 한 사람 나누기 1000 하면 되니까 0.4kg. 그러면 1제곱미터 이 집은 수학을 해보니까 얼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봐볼게요. 자, 0.4 나누기 0.8 곱하기 0.3 곱하기 3. 1제곱미터에 약 555g 정도 나왔네요. 0.55 kg per 미터죠. 단위 면적당 550g. 원래는 얼마예요? 단위 면적당 800g 나와야 되는데 500g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 550g밖에. 그러면 자, 800g이 나와야 되는데 550g밖에 안 나왔으니까 결국은 수학 감소는 얼마 된다는 거예요? 250g이 수학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우리가 벼를 수학을 했어요. 수학하는데 이게 완전히 벼 알맹이만 수학할 수도 있겠죠? 홀테를 가져요. 홀테라는 기계가 사요. 근데 그게 벼 잎도 들어갈 수 있나요? 벼 줄기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무게에는. 쭉쟁이도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계약자 봤을 때, 야, 이거 너희들 벼 무게만 재야 되는데 뭐 쭉쟁이나 이파리까지 다 재버리고 말이요. 이렇게 하면 성질 나지 않나요? 성질 납니다. 성질 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걱정 마시오. 걱정 마시오. 걱정 마시오. 그 무게의 몇 프로를? 7%를 빼드릴게요. 그 무게의 7%를. 자, 400g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400g. 자, 400g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무게에서 쭉쟁이라든가 줄기나 이파리가 다 빼드린 무게로 인정할게요. 그게 뭐예요? 0.93. 400g에서 몇 프로 빼줬어요? 2를 곱했으면 400g 그대로 다 인정한 거잖아요. 결국은 0.93이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1-0.07과 같은 말이죠. 그러잖아요. 1에서, 자, 100에서 7% 빼면 93%듯이 바로 0.93을 곱해도 되고, 결국은 계약자한테 걱정 마시오. 이거 일정 부분의 중량은 무게에서 빼드릴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표본은 지금 좀 이따 할 건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표본은 단위 면적을 정하고 조사를 하고 거기에 있는 벼를 수확해서 무게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벼나 밀이나 보리는 저장이잖아요. 저장이다 보니까 기준적으로 일반 기준 정해놨어요. 저장할 수 있는 용도 함수를 있다고 기억나시죠? 전체 공몇 몇 프로? 그렇죠. 15%. 분질미 14%. 찰벼 13%. 그러겠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애울 때 뭐라 해서 매분찰. 매분찰. 매분 몇 프로? 15%. 분질미 14%. 찰벼 13%. 밥 먹을 때 콩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는 사람이 있고 넣는 사람이 있고, 콩 넣을 때 중간이기 때문에 매벼에다 넣을까 찰벼에 넣을까 헷갈릴 때 중간이니까 14%. 그래서 매, 분, 찰. 자, 분질매에다가 뭐다 콩
팥 들어간다. 찰변은요, 밀, 보리, 귀리 들어간다 해서 15, 14, 13%입니다. 매분찰, 시험 문제에서 귀리다 그러면 몇 프로예요? 찰벼구나. 보리다 그러면 몇 프로? 찰벼구나 13%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함수율도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조사하면 그 벼에 수분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죠. 그럼 함수율, 그 작물의 수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 수분의 비율이 얼마 차지하냐, 그게 함수율이에요. 아침에 보통 25% 나와.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14%가 기준이야. 분질미 14%. 매변은 뭐예요? 15%예요. 그럼 이게 기준인데 기준보다 물이 무게가 더 많잖아요. 그럼 그 물 무게를 빼줘야 되겠죠. 그 정리해 주는 거예요. 무게가 더 많으니까. 그건 공부할 거니까. 그건 계산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게 뭐다? 표본조사. 표본조사는 개념이 뭐라고요? 일부 전체 면적에서 일부 몇 군데만 수확을 해가지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얼마나 계산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해서 실제 수확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다 전국에 있는 손해평가사들이 이 표본조사로 수확량을 하고 있습니다. 간편조사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간편조사는 뭐냐면 일반 조사는 4포기의 길이하고 4포기를 수확해서 무게를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간편조사는 2포기. 구간수는 안 변해. 구간수는 세 구간 그대로 똑같은데 2포기만 비어요. 그게 간편. 일반은 4포기를 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언제 하냐면 전수조사도 벼, 밀, 보리, 귀리가 해당되는데 얘는 수확할 때 해요. 수확실. 자, 얘는 알곡이 염으로써요. 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 기억해 놓으세요. 이렇게. 얘는 물을 쓰라고 나와요. 다음을 주고 조사 가능 품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수량 요소, 표본조사, 전수조사를 보고 얘가 조사 가능 품목, 그 다음에 조사 가능 시기를 자, 빈칸에다가 한번 써보세요라고 준단 말이에요.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수량요소는 뭐만 한다 했어요? 수량요소 조사로 수확량 조사할 수 있는 품목은 대한민국에 딱 하나, 벼 쓰시면 돼요. 언제 한다고 했어요? 수확 전 14일 전후. 자, 표본조사는요? 표본조사로 수확량 조사할 수 있는 품목은 벼, 밀, 보리, 귀리. 되셨죠? 언제 한다고요? 알곡이 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뭐예요? 범위가 넓어요, 좁아요? 넓잖아요. 쉽게 말하면 수확할 때 되면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도 벼, 밀, 보리, 귀리. 얘는 뭐예요? 수확시. 수확시라는 것은 전수조사라는 것은 전체 농지 다 수확해야 되거든요.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이 콤바인을 가지고 와야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민이 수확할 때 그때가 조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독자적으로 평가사들이 수확 요소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수량 요소와 표본 조사 때 할 수 있어요. 얘는 뭐다? 농민의 도움을 받아야 돼. 계약자의 도움을. 계약자께서 콤바인으로 수확량을 조사를 할 때 그때 가서 입회하고 중량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빈칸 쓰기 개념 잡고 가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고요. 오늘 앞에 있는 거 이 두 개 표 있죠? 하나로 만드세요. 방금 좀 정리하시면 지금 171쪽에 있는 거 조사 대상 있고 조사 시기 있죠? 얘를 하나로 그냥 산뜻하게 만들어서 관리하시면 돼요. 두 개 있으면 복잡하죠? 개인 종이만 늘어나는데. 근데 내가 안 한 거예요. 농구본에 발표된 거 이렇게 되나서 그런 거고요. 자, 수확량 손해평가 절차.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이제 수량 요소, 표본, 전수조사에 다음 주에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